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정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최근에 이 유튜브 활동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월 24일 일요일 아침 10시인데요. 평소엔 제가 늦잠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저녁에 미국에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촬영할 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씻지도 못하고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 주간의 금융시장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라던가 국내 시장 괜찮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4% 중반대의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였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상당히 조금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혜택을 중국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주택 판매 지표들이라든가 또 제조업 지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들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채권 시장의 강보합 장세를 이끌어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위험 자산이 좀 선호되는 환경에서 채권 시장은 살짝 조금 소외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환 시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 좀 부진하고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안전 자산인 달러화는 조금 약세 흐름이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에는 한 3원 가량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원자재 시장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는데요. 유가도 3%대 상승세 이어가서 지금 57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구리 가격도 최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들이 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한 주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한 주에 어떤 지표들과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2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런데요. 먼저 정치적인 이벤트부터 살펴보면 일단은 24일 일요일까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원래 3월 1일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마감 시한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최근에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다. 타결이 임박했다.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과 27일에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누구는 올해 금리 인상이 아예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아니다, 연말에 다시 금리 인상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좀 엇갈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어떠한 그런 힌트를 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 28일에는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 트럼프하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1박 2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종전 협상이라던가 비핵화라던가 상당히 조금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직접적인 남북 경협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별로 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6주에 한 번씩 하는 이 통화정책 회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27일 날 이 브렉시트에 관련된 하원의 2차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월 말이 브렉시트 마감 시한인데 영국 내에서는 현재 유럽연합과 협상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냥 빨리 타결시키자라는 의견하고 아니다. 다소 이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시키더라도 다시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 나뉘어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27일 날 과연 결정이 날지 모르겠고요. 계속해서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주요 이벤트들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경제지표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28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GDP의 속보치인데요. 원래는 더 일찍 발표됐어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지금 발표가 미뤄졌어요. 지난 3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3.4% 정도 높은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4분기에는 성장률이 한 2% 중반 내지는 뭐 1%대까지 예상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치가 중요한 텐데요. 하나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하는 이제 기관들 중에 뉴욕 연은하고 애틀란타 연은이 있는데 각각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 연은은 나우캐스팅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로 추정했냐면 한 현재 2.3%, 2.4%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애틀란타 연은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GDP Now라는 모델을 쓰는데 여기는 지금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아주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뉴욕 연은의 나우캐스팅 모형보다는 애틀란타 연은의 이 GDP Now 모형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1%대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난해 3분기 대비로는 상당히 미국의 GDP 성장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국내에서도 지금 월말이기 때문에 많은 지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26일 날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 27일에는 뭐 기업 경기 지수, 그리고 28일에는 또 월말이다 보니까 1월 산업활동 지표, 또 3월 1일에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꼼꼼하게 다음 주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주간 금융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경우에는 뭐 상당히 지금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여러분 지금 다우 차트 한번 보세요. 작년 연말에 뭐 하락했던 부분 다 돌려서 완전히 V자 형태의 반등을 만들어내서 지금 지난 연말의 하락세를 다 되돌린 상황이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랑 뭐 코스닥도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추가적인 강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지금 뭐 코스닥에서도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도 조금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상당히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주식시장의 강세 탄력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찝찝한 거는 뭐냐면 기술적인 요인상 약간 과매수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를 통해서 현재의 국면이 어디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은 이미 이 과열 국면을 좀 넘어섰어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도 이 과열 국면을 나타내는 7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조금씩 받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초 이후에 랠리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단기 과매수 국면에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은 상당히 좀 커져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강해지는 데에서는 또 부담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도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거든요. 여러분 경제지표를 보실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단순히 경제지표가 지난번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좋았냐 나빴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대비 실제 값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을 나타내는 지수 중에 하나가 이 CT가 발표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통해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 미국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시면 자 여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 마이너스까지 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경제지표가 예상보다는 계속 밑도는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경제지표에 그 실망되는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미국하고 중국 쪽에만 그 쏠려 있는데, 그런 사이에 지금 유럽 쪽의 경제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지난주에 지금 유로존의 제조업 PMI 발표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2018년 초부터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데 계속 부진하고요. 특히 이 유럽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독일 한번 보세요. 이 독일의 제조업 PMI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미끄러져서 이 기준치인 50을 하회해서 상당히 지금 2013년 이후에 최저치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유럽 경제가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은 독일 경제의 핵심이고, 독일은 또 자동차 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MW, 폭스바겐 이런 것들이 다 독일 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뭐 배출가스 규제라든가, 또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폭풍, 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경제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 아래로 떨어져 있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타결되고 나면 오히려 그동안 이제 부정적이었던 유럽 경제에 대한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럴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지면서 좀 숨고르기 국면으로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박스권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2년짜리 금리도 지금 계속 좁은 박스권이고요. 10년 금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3년 금리, 10년 금리도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뭐 별다른 재료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조금 저는 신경이 쓰이는데, 이 차트가 뭐냐면 국채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거래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3년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극적으로 사다가 지금 거의 안 사고 관망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국채 선물도 보시면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강하게 매수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좀 관망세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절대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국내 기관도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할 이유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채권 시장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현재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면서 고금리 크레딧물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뭐 이른바 캐리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면 최근에 달러화가 이 유로화 약세 때문에 상당히 강했다가 다시 조금씩 이제 약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위안화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그 중에 이제 그 위안화의 통화 가치를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위안화 강세 쪽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가 작년 말만 하더라도 달러당 6.9 거의 7 위안 임박했다가 지금 6.7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이러한 위안화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일정 부분 조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과 함께 지켜봐야 될 변수일 것 같아요. 자, 원자재 시장을 살펴보면, 원자재 시장의 경우에는 이 최근에 유가 중심으로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기대감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유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도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다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60불 정도가 강한 저항선이 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유가의 상승세가 크게 뻗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주간의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들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구조화금융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초청 인사를 보니까 제닛 옐런 전 그 연준 의장께서 참석을 하던데, 제가 또 개인적인 팬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분과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일 것 같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인 행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혹시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 또 다음 주에 주간 전망 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